네, 여러분 수업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조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첫 수업에 조금 떨고 약간 횡설수설을 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한 10분 정도 들으시다 보면 평정심을 되찾고 금방 괜찮아지니까 너무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첫 수업이다 보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여러분들이 내가 배워야 되는 과목이 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무엇을 조금 중심으로 어떤 자료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차를 이제 제가 이렇게 잡아봤는데, 제일 처음에는 일단 저를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강의의 특장점, 그리고 연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목표들을 제가 드리는 자료들과 함께 엮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과목의 특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과목의 특징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접근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행정도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그리고 노동법도 공부하고 계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들을 동시에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수험을 거의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노무사 시험을 빠르게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과목이 노동법, 그리고 인사, 행정, 그리고 선택 과목, 이 네 가지의 과목이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 과목과 경영 과목을 여러분들이 대하는 자세와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조금 빨리 캐치하시는 분이 빨리 조금 이렇게 성과를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목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성과를 빨리 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주셔야 되는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과제들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제들을 드릴 거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2022년이 마감하기까지 딱 99일이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100일 정도가 딱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흔하게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기에 제일 착각하시고, 그리고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나 지금 연기에 9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다. 넉넉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연기가 지나가 버리고, 연기뿐만 아니라 연기 지나면은 1기, 1기 지나면은 2기. 그러면 이제 정신 조금 차렸다 싶으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기 전이 되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진도를 나갈 건데, 오늘 진도는 이제 크게 갈래를 나누자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개론,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이론사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단순히 이제 개관과 이론사, 그럼 이제 여러분들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런 거는 솔직히 시험 문제에도 안 나오는데 이런 거를 뭘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우리가 이거를 들어야 되나? 굳이?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의 그리고 과목을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 그 인사관리의 하나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인사관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파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파트가 이거는 출제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다음 파트로 그냥 무자르듯이 넘어가 버리면 왜 도대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거를 기계적으로 외우시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법 과목과 경영 과목은 접근하는 방법과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쉽게 심플하게 말해서 법 과목은 여러분들 암기를 조금 더 잘 해주셔야 돼요. 암기를 하지 않으면 법 과목은 여러분들 정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판례에 나온 문구, 법 규정, 그것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뭔가를 새롭게 창조해서 답안에 쓰시면 그거는 오답이 돼요. 하지만 경영학은 어떠냐?
이 어떤 경영학에서도 물론 정답은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정답은 있지만 그 정답으로 가기까지 어떤 자신의 논리와 그리고 그 논리를 자기가 구성하기에 선택한 그 단어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임의로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를 발휘하셔서 대체를 하셔도 무방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이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오늘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목차대로 한번 쭉 나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받으셨을 텐데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강의 계획표를 봐주시면 됩니다. 강의 계획서.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 이제 저의 소개가 간략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저는 오은지 노무사고, 그래서 현재 SK텔레콤 노동조합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전업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 강의에 들어가는 뭐 노력이나 책임이나 이제 그런 게 뭔가 전업 강사님들보다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은 그 회사에서 제가 좀 어쨌든 3년 차가 됐으니까 많이 이렇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 4일제로 지금 일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업 강사랑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케어를 덜 받거나 뭔가 조금 강의가 좀 미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혹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이제 일정은 9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서 총 12회로 진행이 되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 벌써 12회에서 1회가 끝났죠? 그러면 이제 11회가 남는데 99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제가 아마 강조를 드릴 거지만 연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제가 궁금한데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수험 경력이 있다, 수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분 있으시고? 들으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험을 조금 빨리 끝내시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시행착오를 조기에 수정하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환경에서 공부가 잘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기의 중요한 그런 목표들을 위주로 우리가 빨리빨리 연기를 더 효율적으로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교재는 제가 이제 2개의 교재를 사용을 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 경력이 아예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은 지금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주말반은 교수저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평일반이 수험서 수업으로 이렇게 조금 양분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왜 이거를 수험서와 그리고 교수저를 같이 병행하는 수업으로 시작을 했냐면,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연기의 교수저 수업을, 주말반의 교수저 수업을 듣게 되면 1기에 가셔서 새롭게 단권화를 또 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약간은 분명히 나는 9월에 시작을 했는데 수험서를 보고 공부를 하는 거는 1월부터 늦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조금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작년까지는 주말반 수업, 아까 주말반의 교수저 수업, 그리고 이제 평일반의 수험서 수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조금 바쁘게 교재 작업을 해서, 개정 작업을 해서 이제 아예 그냥 주말반부터, 연기부터 수험서를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업은 교수저 수업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험서로 진행되는 수업인데 여러분들한테 교수저를 강제적으로 읽을 시간,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또 물으실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비효율적이라고 해놓고 왜 교수절을 내가 강제로 또 읽어야 되냐. 이거 되게 비싸고 두껍고 무겁죠, 여러분들. 올 때 한 번 오실 때 책 진짜 많이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교수절을 읽어야 될 필요성이 왜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수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인사관리가 체계가 중요하다.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본질을 한번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인사관리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수험서에는 그런 어떤 맥락이라든지 이것이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흐름들이 사실은 조금 잘려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로 얘는 수험 적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주 많은 풍부한 서술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이 정말로 두꺼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험서를 위주로, 여러분들은 연기부터 공격적으로 단권화를 시작을 하실 거예요. 연기부터 단권화를 시작하시되 시간 내어서 교수절을 읽을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노력을 들여서 그런 교수절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연기밖에 없다. 1기로 지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답안 작성 연습을 바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단권화를 더 치밀하게 교묘하게 시작을 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에 제가 수험서를 위주로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교수절은 제가 어떻게 얘를 활용을 할 거냐면, 먼저 저는 큰 그림을 이 어떤 화면, 여기 화면에다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리면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그 해당하는 내용을 그 본문에서 제가 어떤 부분에 줄을 쳐야 되고 어떤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인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따라오시고, 그리고 교수저로 가서 이 부분, 우리가 방금 그 수험서에서 봤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더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수저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를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체계가 잡힐 수가 있어요. 지금 교수저 살짝 구매하시고 조금 읽어보셨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교수저의 특징이 목차가 세분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내용이고 도대체 핵심이 뭔지 잘 모르겠네. 근데 잘 읽히긴 하죠. 그러니까 뭔가 재밌어. 뭔가 뭐 이집트인들 얘기도 나오고, 이게 뭐 이런 내용인가 보다. 근데 이제 딱 덮고 나면은 뭘 배웠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남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순서가, 먼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험서 기준으로 수험서를 보시고 여기에 모자란 내용이 뭐가 있지 하시면서 교수절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꼭 같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수험서를 본다라고 해서 수험서만 보게 되면 우리가 교수절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수업을 듣는 의미가 사실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가 수험서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교수절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강의 소개와 그리고 강의 진행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기를 어떤 식으로 조금 구성을 해나갈 거냐면, 그리고 연기의 목표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이다라는 거. 이 과목이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시스템이란 말을 자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좀, 아니 도대체 시스템이 뭐길래, 저 사람은 무슨 시스템이야 뭐야. 근데 시스템이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 앞으로 한 1500번 정도 할 거예요. 근데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시스템이다 라고 부르려면 이러한 개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1번, 목표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스템 안에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위의 시스템들이 존재하는데, 그 하위의 시스템들이 서로 뭘 하냐면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어디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고, 그리고
자신의 내부 하위 시스템들끼리 상호작용한 결과 어떠한 아웃풋을 내고 그것을 다시 환경에 돌려주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개념이 모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사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사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인사관리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도 한 1500번 정도 할 텐데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은 존재를 하고 그리고 하위의 시스템들이 뭐가 있냐면 인간을 뽑아서 확보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이러한 하위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을 뽑아서 그 인간을 교육훈련을 시킨 다음에 일을 한번 시켜보고 그 일을 한 결과를 우리가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위의 시스템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스템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다시 환경에 아웃풋을 돌려주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환경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노동시장이라는 환경이 있어요. 노동시장의 환경. 그래서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 고령. 근로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고령화 현상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근로자들이 나이가 들어가. 근데 나이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의 회사의 임금 체계가 연공급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임금 체계 때문에 우리 시스템이 점점 부담이 커지겠죠.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연공이 늘어날 때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시스템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또 하위 시스템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이 시스템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간략하게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거는 한번 들으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얘기는 제가 정말 반복해서 자주 해드릴 거고 자주 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여러분들 그냥 그게 체득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연기 99일 남았다고 조금 앞에서 겁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들으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가져가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치게 되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나 시스템도 배웠고 막 경영학, 인사관리, 뭐 체계, 뭐 이제 주체와 목표, 라인 스태프 나오고 뭐 이론사에서 테일러 나오고 호손효과 나오고 다 나올 건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 딱 어떻게 되냐면 아 이거 노무사 내가 하면 안 되겠는데? 첫 시간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들으세요. 아, 내가 지금부터 배울 과목이 시스템이구나. 근데 시스템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떠한 일련의 활동들이 그냥 있다는 거구나. 근데 걔네들이 서로 뭔가를 막 주고받네. 그냥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의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과목의 시스템. 그래서 이 과목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어떤 마인드 안에 얘네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연기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키워드를 숙지하는 거예요. 키워드를. 근데 여기서 한번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법학 과목에서의 키워드는 여러분들 굉장히 현출도가 중요합니다. 현출이 뭐예요, 여러분들? 법학에서의 현출은 있는 그대로 쓰는 걸 현출이라고 해요. 근데 경영 과목에서의 현출은 뭐냐면 이해한 대로 논리적으로 풀어서 쓰는 거를 현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걱정하고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사관리를 모든 걸 다 암기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수험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노동법 한 700페이지 정도 되죠. 기본서가. 그러니까 600페이지 한 700페이지 정도 되죠. 그리고 뭐 행정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뭐 한 300페이지 그것도 되죠.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정교하게 외워야 되는 것만 일단 900페이지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인사관리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죠? 그러면 걔를 외운다? 그럼 1500페이지. 선택 과목 뭐 아무리 내가 뭐 양 적은 거, 노경 뭐 이런 거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1년 안에 지금 수험 끝내실 거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두 개를 구분을 하셔서 키워드란 뭔가, 인사관리에서의 현출이란 뭔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래요? 현출이란 단어를 쉽게 풀면 본인이 쓸 수 있는 언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암기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말장난이 아니라 암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그 암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여러분들이 현출하는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체득한 자신의 어떤 논리 하에 그것을 쓸 수 있는 단어여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암기를 누가 더 잘했는지가 우리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기를 잘한 사람 순서대로 점수를 높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잘 이해하고 이러한 암기한 단어들을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가 우리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숙지 부분은 그 제가 드린 요 자료가 있죠. 메타 언어 학습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메타 언어 학습. 그래서 2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 2권인데 하나는 이제 칸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그 개정 3판 기준으로 이것도 개정이 된 메타 언어 테스트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여기 지금 빈칸에 어떤 내용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외우시고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빈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스스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쵸?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셔서 여러분들 조금 일찍 오세요. 아까 행진을 들으시기 때문에 먼저 와 있으시겠지만 조금 먼저 시작을 할게요. 한 15분 정도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1시 15분에 우리 여기 모여서 이 메타 언어 테스트를 조금 보시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점심 식사 하시다가도 15분 전에, 그러니까 1시 15분까지는 오셔서 이 메타 언어 테스트 같이 보도록.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여러분들 연기에 키워드를 숙지를 하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키워드가 인사관리에서 여러분들이 구술을 나중에 꿰어 맞추는 것이 사실은 이 과목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떤 구술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구술들을 그 어떤 교수님들이 원하는 어떤 모양대로, 이 모양대로 한번 꿰볼래? 근데 그 모양을 그러면은 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어떤 핵심적인 단어도 암기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지금 저 사람 지금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인사는 소설이네, 내가 이거 뭐 지어서 써도 되겠네, 유기적으로 서술해도 된다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유기적으로 서술을 하는 것은 논리의 싸움이고, 그 논리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용해줘야 되는 어떠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걔네들은 암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키워드 숙지, 2번째 중요한 목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끗 차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까지는 못 가져가겠다, 여기까지는 내가 조금 벅차다, 처음 시작도 했고 이거는 내가 좀 못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조금 후순위로 더 이제 아예 조금 무시를 하셔도 되는 목표긴 한데, 이건 뭐냐면 연기는 비교적 여러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물론 처음에는 이제 공부하는 것 자체에 조금 적응을 하시는 게 힘드실 수도 있는데, 모의고사를 준비한다거나 다른 종류의 공부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에 그래서 좀 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 가지 갈래로 뻗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조금 많이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오늘 또 자료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기업의 내부적 능력을 평가하기라고 되어 있는 이런 이슈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슈 페이퍼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반쪽으로 나눠져 있는, 그래서 가치사슬의 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연기에 조금 많은 페이퍼들, 그러니까 근데 이 페이퍼의 종류가 오늘은 조금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 개관 부분을 나가다 보니까 조금 이론에 조금 치우쳐져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기에 조금 뭐를 이렇게 계속 체득을 하시면 좋겠냐면, 진짜 그러면 실무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어떤 쟁점을 어떤 식으로 조금 다루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각을 조금 넓혀줄 수 있는 그런 페이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페이퍼들을 제가 드릴 거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걸 제가 요약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 너무 힘들다. 이것까지 내가 다 챙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얘 바로 버리세요, 여러분들. 바로 버리셔야 돼요.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쌓아놓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워지고 절대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버리세요. 이걸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은 한 번만 그냥 집에 가시는 길에 내가 한 번만 가볍게 읽고 그냥 버리세요. 버리고 얘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가 요약한 자료 있죠? 요약한 자료는 여러분들 해당하는 파트,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 제 1편에 포함되는 파트예요. 그러면은 제 1편에 제일 앞장에 얘를 그냥 한번 붙여두세요. 버리지는 말고 얘는 그냥 가볍게 붙여두세요. 근데 얘를 그러면 왜 부착을 해둬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 경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때 좀 먼저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그 페이퍼들을 수험서에 붙이면서 공부가 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은 나는 이것들이 너무 눈에 거슬려. 막 이렇게 막 팔랑팔랑거리고 수험서에 이런 거 하나둘씩 붙여놓기 시작하면 나 심란해서 공부가 안 돼. 이런 스타일인지 여러분들 아직 몰라요. 내가 어떤 스타일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그냥 강사님이 붙이라고 하니까 나 붙여야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막 책이 막 두꺼워지고, 근데 나중에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얘는 어떤 특정 부위에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몰아두세요. 몰아서 제일 첫 장에 쭉 그냥 붙여두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연기를 12회 수업을 들으시면서 쭉 이제 진도를 나가실 거죠. 근데 진도를 한 바퀴 돌면 내가 보여요. 이게 지금 강사님이 이거를 그때 왜 줬구나. 약간씩 이 자료에 어떤 그 쓰임새가 여러분들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단거나 밑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렸기 때문에 내가 얘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버려야 되는지, 뭐 가피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때 조금 보이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앞장에서 이제 떼어서 얘를,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네모칸으로 다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칼로 잘라서 그 해당하는 부분에 붙이시라고,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을 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연기부터 1기로 넘어가는 그 방학 때 이 자료들을 한번 털어내는 게 그래서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물론 근데 자기의 판단에, 지금 조금 이제 수험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내가 그러면 이러한 내용은 어떤 부분에 활용해야겠다, 자기가 판단을 내리신 분들은 지금 판단 하에 지금 붙이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아직 경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은 제일 첫 장에 이것들을 그냥 차곡차곡 붙여두자. 그리고 나중에 모든 이 한 회독이 끝난 다음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해당하는 부분에 좋아하는, 활용하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가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만 잘라서 붙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 이슈 페이퍼는 제가 어떤 부분들 조금 보셔야 되는지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집에 가시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연기에 많은 것들 읽어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1기로 가면서 2기로 가면서 거의 여러분들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아마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근데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기에 여러분들 많은 페이퍼 읽어보는 것을 또 다른 목표로 우리가 삼자. 그래서 이제 그게 세 번째 한 끗 차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지,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할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그래서 강의 진행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수험서를 기준으로 먼저 본격적으로 단권화를,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단권화를 시작을 할 거고, 근데 거기에 어떤 생략된 흐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수절을 병행해서 수업을 할 거다.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는 메타 언어 테스트 매주 여러분들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매주 이거는 그냥 아예 책에 딱 껴놓고 이거 1시 15분까지 와서 시험 봐야지. 그거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인드맵인데, 이거는 제가 2주에 한 번씩 마인드맵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인사관리가 시스템이라고 했죠. 근데 시스템이 특징이 뭐였어요? 두 번째 특징이 여러분들 상호작용이었죠. 상호작용에서 그러면 이 상호작용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인드맵을 나중에 다 하나로 펼쳐놓고 보면 여기랑 여기랑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눈으로 시각화된 형태로 자료를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슈 페이퍼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페이퍼들을 읽어보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거를 드리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요약된 자료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여러분들 강의와 함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진도표도 한번 보시면은, 한번 들으시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처음에 일단 책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어드릴 필요가 없어요. 책 읽는 건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강의에서 뭘 가져가야 되냐면, 강의에서 저 사람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는지를 듣고 책은 혼자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습을 하실 수 있도록 강의 진도표를 나눠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그 옆에 보시면 10월 1일 옆에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죠. 그 박스가 이제 제가 개정을 하기 전에 기준으로 나와 있어서 제 그 다독이 제 3편이 아니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제 2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숫자 말고 그냥 뒤에 있는 이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예습을 해오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것도 조금 더 봐주세요. 옆에 제 3편의 제 1장 인사관리 시스템과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읽어와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제 3편 제 1장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예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공부의 차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전업으로 공부하신다고 가정하고 제가 이제 공부 계획을 짰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 계획에 따라서 쭉 공부를 해주시고 예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복습을 동시에 다 해주시고 와주셔야지 이 연기가 남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안 하면 연기를 왜 들었는지 내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목차, 그래서 자기 소개, 강의 소개가 끝났고, 그래서 과목 소개는 제가 조금씩 이렇게 곁들여서 해드리기는 했지만, 두 번째 목차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과목 소개와 공부 방법과 과제 계획과 마음가짐 부분. 그럼 저거를 이제 보려면 뭘 봐야 되냐? 그래서 CPLA 공부 방법과 그리고 그 GS 영순환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자료라고 하는 그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CPLA 공부 방법은 이게 여러분들 제가 임의로 이 공부 방법을 뭔가 개발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있는 학습 전략인데 메타인지 전략이라고 해요. 그거를 메타인지 전략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가볍게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래서 집에서 이것도 오늘 집에 가시면서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이번 주는 그 수험서가 그 완본이 없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데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보시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지금 써 있는 거구나 라고 조금 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어체로 써놨으니까
다른 조금 이제 핵심적인 부분 외에는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 메타인지 전략이란 그 두 번째 문단에 제가 볼드 처리를 해놨어요. 자신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고 자기가 생각한 것, 학습 과정을 자신이 통제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지금 답안 작성을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답안 작성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나는 분명히 강사님이 말하는 거를 다 이해했어. 난 분명히 이해를 했는데 자 이제부터 답안을 써보세요 하면은 뭘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뭐냐면 이 정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야 되는 어떤 답이 있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면 사실은 빵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현출하지 못하면 그거는 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어떤 논술형 시험에서 빠르게 합격을 하는 거는 아주 고통스럽지만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영역을 빨리빨리 확인하는 것. 그래서 걔를 알고 있는 영역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타인지 전략,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개발한 전략이 아니라 원래 있는 학습 전략인데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발췌라는 거예요. 발췌. 이것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냐면 어떤 굉장히 많은 이러한 문단이 있죠. 그러면은 그 문단 중에서 이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내는 거. 그게 발췌예요. 좀 읽어보시면 문장이나 학습 내용의 핵심을 추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제가 볼드 처리해놓고 밑에 밑줄도 쳐놨죠. 가장 첫 번째 원리는 핵심적인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정보를 조절 가능한 양으로 줄여내는 것. 여러분들, 줄여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인사관리는 여러분들 이 인사관리의 본질,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를 깨닫고 그리고 정보를 줄여내시기만 하면 양이 정말로 적어요. 정말로 적어요. 이제 여러분들 연기를 이제 저랑 시작을 하시면서 쭉 제가 저의 그 어떤 학습 과정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나중에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에 시험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인사 과목을 거의 한 3일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가 법 과목이 너무 약해서 법 과목은 현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암기 그런 이제 막 장기적으로 이걸 뭐 암기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그래서 법 과목을 하느라 나중에는 이제 인사관리 과목을 거의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보를 줄여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을 한 번 보는데 한 2시간도 안 걸렸어요. 1회독을 하는데.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책을. 단권화가 뭐다? 줄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럼 단순히 줄이기만 하면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런 거 많죠. 시중에 노트라고 해서 이 기본서를 키워드만 남기고 다 줄여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쵸? 뭐 노트, 뭐 이런 무슨 노트 있고 자 이거 제가 왜 지금 이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반드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강사님 저 서브노트 좀 만들게요. 그러니까 이 1번의 원리에 의거하면 여러분들 발췌를 해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좀 줄일게요, 강사님. 이거 지금 강사님은 이런 뭐 서브노트 지금 키워드만 나와 있는 노트 없으니까 그럼 제가 제 힘으로 서브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키워드만 남겨 볼게요.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든다는 가정하에 너무나 확신에 차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0% 지금 서브노트 만들려는 분들이 중간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저는 실제로 이 노인 행정 4과목을 다 서브노트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됐냐 제가 그 해에 실패했어요. 서브노트를 여러분들 만드는 거는 절대적으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럼 약간 이제 또 모순이 되죠, 여러분들 뭔가? 아니 지금 분명히 양을 줄이라고 했는데 왜 서브노트를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은 키워드밖에 없어요. 키워드밖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회독을 하면서 여러분 눈에 발리는 거.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눈에 바른다고 하거든요. 그럼 눈에 바르게 되는 건 뭐냐면 키워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키워드가 어떠한 맥락에 있었는지 컨텍스트를 모르고 키워드만 외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답안에 기계적으로 키워드만 나열된 그런 답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저는. 막 그런 요청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님도 그냥 조금 이거 다독이 뭐 노트 해가지고 좀 줄여주시면 안 되냐. 키워드만 남겨서 해주시면 안 되냐. 아니면 내가 서브노트를 만들겠다. 저는 둘 다 반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문장인데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다 알아요? 이 맥락이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분들은 키워드만 남긴 거를 빨리빨리 보시면서 회독 수를 늘리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 한 4년, 5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이것도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고, 그리고 또 서브노트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목청 높여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오늘은 엄청 패기만만하죠. 막 되게 자신만만하고 그래 내가 1년 만에 그래 내가 동차 합격한다. 내가 한번 신화를 써보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오셨죠. 근데 중간에 힘들거든요. 왜냐면 내가 모른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너무 괴로워서 서브노트를 만들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서브노트는 약간 노가다거든요. 몸을 쓰는 작업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물론 머리도 쓰긴 쓰는데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 워드를 딱 킵니다. 워드를 딱 키고 이제 막 표 작업을 막 자기 막 혼자 막 또 막 되게 멋있게 막 해.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타자도 막 써.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뭘 느끼냐면 나 공부했다. 자기가 나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이상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서브노트를 하면서. 근데 서브노트는 뭐냐면 얘는 확인하는 작업이 절대 아니거든요. 왜? 정답도 있고 내가 정답을 요약하고 있네? 얘는 본질적인 학습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작업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췌 얘기를 하다가 서브노트 얘기로 갔는데 그럼 도대체 진정한 의미의 발췌란 뭐냐?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키워드만 남기고 다른 것들을 안 본다라는 의미의 발췌가 아니라 키워드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나만의 표식을 남겨서 이 표식이 나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전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좀 말이 어려웠죠? 말이 어려웠는데 더 쉽게 말하면 동그라미 치세요. 아니면 내가 뭐 동그라미 싫어 나는. 그럼 별표 치세요. 나는 또 무슨 색이 좋아? 나는 뭐 약간 노란색 형광펜이 좋아. 형광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단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빨리 확인하고 근데 이런 기본서에 표시를 하는 것과 모든 맥락이 날아간 키워드만 있는 것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키워드를 확인하고 그 위아래 맥락도 같이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키워드를 보고 위에 있는 맥락을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맥락이 떠오르지 않을 때 나는 여기서는 지금 기본서에서는, 그러니까 수험서에서는 빨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브노트에서는 어떠냐면 이거 지금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노트를 구매하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기본서에 있는 걸 서브노트에 갖다가 다시 적고 있어.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안에 서브노트를 4과목을 다 만들고 그 서브노트에 빠져있는 맥락을 기본서에서 다시 가필한다? 1년으로 안 끝납니다. 끝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발췌라고 한다라는 거는 내가 키워드만 남기고 다른 것들을 다 날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키워드와 맥락을 같이 보되
핵심적인 키워드에 내 눈에 아주 잘 띄는 표시를 해두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교화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뭐냐? 첫 번째 줄 보시면 정보를 반대로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정보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그 살을 붙이면서 나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이 정보들을 바꿔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독자 자신의 언어로 다시 적어보는 것.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이 인사관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외울 수가 없어요. 외워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1번에서 발췌한 핵심 언어를 배치하시고 그 언어와 언어,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의 빈 공간들은 여러분들의 언어로 걔네를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다 외우겠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세 번째, 도식화라는 건데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구조는 여러분들이 독자들이 읽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쉽게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이렇게 막 뭔가 이제 그 산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뭐 바나나, 뭐 사과, 뭐 딸기, 버섯, 뭐 토마토, 뭐 원숭이. 그러면은 이런 산발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형태의 어떤 카테고리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되게 강조하고 좀 목차 잡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지금 1, 2, 3번은 동등한 수준에서 있는 정보죠. 그리고 그 진도 나가기 안에서 경영학과 체계와 주체와 목표 이것들은 또 같은 수준에서 함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는 정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 나름대로 목차를 구성하고 이것들을 구조화시키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4번과 5번을 한번 보시면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사실 이제 3번과 4번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 조직화라고 하는 것도 얘도 이제 위계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옆에 이제 목차 형광펜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목차 노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자료 중에 또 하나 목차 노트가 있습니다. 목차 노트 한번 보세요. 목차 노트. 목차 노트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개정 3판 기준으로 새롭게 또 개정된 목차예요. 목차. 근데 목차가 왜 중요하냐? 이 목차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하위에 있는 내용이 뭐였는지 떠올리시고 그리고 같은 수준으로 묶여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빨리 파악을 하시기 위해서 이 목차 노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그냥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중요한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 부분 한번 펴보세요. 15페이지에 보상 파트를 한번 펴보세요. 15페이지 제 9편 보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15페이지에 보상관리가 이 부분이 특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느 갈래에서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에서 이 하위 쟁점들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임금 관리가 있죠. 제 1장에 임금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에 있는 그러면은 그 아라비안 숫자 대목차가 보상과 임금의 의의가 있고 임금의 기능이 있고 임금 관리가 있고 임금 공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1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제 2장에 임금 수준이 나오고 제 3장에 임금 체계 나오고 그쵸? 제 4장에 임금 형태가 나옵니다. 임금 수준과 임금 체계와 임금 형태, 임금 관리의 3개의 하위 파트가 임금 수체형 이 3개 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3개 파트에 하위에 또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임금 수준은 이것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세요. 임금 수준은 임금의 총량이에요. 그러면 그 임금의 총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하는지가 그 하위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럼 임금 체계는 뭐냐면 그 안에서 그 어떤 기업 안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임금 체계거든요. 그럼 얘는 또 다른 방법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들이 그 하위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파트에 어떤 내용이 하위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얘를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빨리 뇌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수준이 나누어진 목차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복습을 하실 때 이 하위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게 있었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하나의 이제 보조 자료로 얘를 활용을 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얘를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을 묶거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걔가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점검, 마지막으로 점검. 메타인지를 쉽게 말하면 알고 있는 부분과 알고 있다고 착각했는데 실제로 모르는 부분을 깨닫는 거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그거를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오늘은 잘 몰라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이제 사고방식을 이제 제가 이제 3번째 GS 연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3번째 이제 여러분들을 보니까 똑같아. 그 프로세스가 똑같아. 오늘은 되게 이제 막 패기만만하게 딱 와가지고 막 이제 되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제 듣고 계신데, 이제 한 명씩 없어지고 조금씩 이제 약간 이제 해이해지고 막 이제 핸드폰 보고 약간 이제 그러다가 강사님 이제 제가 사실 현출이 안 되는데요. 단권화가 안 됐는데요. 아니 단권화 안 하고 뭐 했어요? 연기 단권화 안 하고 뭐 했어요? 아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 이러면서 똑같아. 그리고 백지복습 안 하는 거. 백지복습을 왜 안 하냐면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메타 언어 테스트 이것도 지금 뭐 내가 이거 안 하겠어? 내가 지금 노무사 공부한다고 여기 왔는데 이런 거 내가 안 하겠어?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5가지의 메타인지 전략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아주 쉽게 이 정보의 양을 줄여 나가시면서 또 자신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장기 기억화 시키면서 인사관리가 굉장히 쉬워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략을 충실하게 실행하면 쉬운데 대체로 충실하게 실행을 안 하시기 때문에 대개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현출이란 무엇이고 현출 가능한 분량으로 정리해서 유연하게 서술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러면은 이런 걸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차근차근 더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오늘 제가 굳이 소개를 안 드린 것들이 있어요. 뭐 지식 노트나 그림 노트 이런 부분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굳이 설명 안 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어차피 못해요. 그래서 제가 1기에 그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1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어떠한 또 다른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충실하게 그때 가서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뭐냐? 지금은 열심히 발췌해 주시고 그리고 예습 복습 잘 해주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과목 소개랑 공부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 과제 계획이랑 이제 마음가짐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GS 영순환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자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연락처는 카카오톡, 여기 이제 제가 번호 이제 원래는 한 개 폰을 쓰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그래서 그게 너무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오다 보니까 얘를 분리해서 다른 업무용 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카카오톡 요거를 여러분들 아이디로 저장을 해주시고 카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보내주셔도 돼요. 새벽 뭐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조금 길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내주셔도 되는, 그래서 이제 조금 긴 내용, 그리고 조금 사적인 내용, 왜냐면 이제 뭐 카페에 올리거나 그러면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싫고, 근데 또 뭐 카톡처럼 바로 즉각적으로 답장을 받지 않아도 되고 조금 길고 복잡한 내용이다 라고 하시면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여기에
카페 가입하시면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다른 수강생분들이 질문해주신 어떤 그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걸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적합한 답을 좀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나 뭐 공지사항이나 약간 그런 것들이 이 카페에 전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실명 그리고 주말반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시간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토요일에는 강의 수강하시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가볍게 책을 읽으시면서 어제 내가 뭘 배웠지? 라고 하는 내용을 일요일날 꼭 리마인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기억이 금방 휘발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그냥 들을 때는 너무 이해가 잘 돼. 그냥 왜냐면은 뭐 이해를 못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걔가 남아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리마인드를 일요일날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옆에 휴식에도 별표를 쳐놨죠. 이건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기의 수업을 시작을 하신 거는 남들보다 분명히 빠르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연기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금방 또 빠르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이 뭐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데 어쨌든 수험에서 1년은 그래도 좀 장기 계획을 갖고 가져가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6개월 막 이게 아니니까 12개월, 1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자기의 어떤 컨디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뭐 합격수기 막 이런 것도 읽어보세요. 틈틈이. 자기랑 어떤 같은 환경에서 있던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했고 그런 것들을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을 얻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합격수기에서 약간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정말로 시험을 앞두고 한 3기에 그리고 3기 끝나고 요때 돼서 가장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정말로 체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겠다라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사실 잘 몰라요. 지금은 사실 잘 모르는데 나중에 돼서 체력도 없고 체력이 없으면 사실은 동기부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뭐 필수 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좀 저는 운동을 지금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괴로울 거거든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럴 텐데 그러한 것들을 대비하셔서 지금 잘 쉬셔야 되고 운동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말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시험이 물론 지식도 중요하죠. 근데 지식도 중요한데 그 지식을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육체적인 것과 이제 심리적인 것이 이제 뒷받침 돼줘야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300등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잘 쓰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실력이 나중에는 비슷비슷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한 1,500명까지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지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누가 300등 안에 들 것이냐.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육체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높아심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잘 쉬시고 운동도 꼭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그럼 월요일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다시 보세요. 강의를 재정리한다라는 건 이제 또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기 이제 칠판에다가 화면에다가 뭔가 이렇게 쭉 그려드리고 이제 시각화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필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지향하는 거는 뭐냐면 책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판서하는 거는 저는 싫어해요. 왜냐면 그거는 비효율적이거든요. 책에 있는데 굳이 쓴다?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를 시각화시켜드리는 자료들을 그려드릴 텐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필기를 하시면 나중에 복습을 할 때 더 빨리 리마인드가 되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랬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빨리빨리 눈에 들어오실 테니까
월요일에는 여러분들이 그려두신 이런 어떤 시각적인 자료들을 활용하시면서 수험서 읽고 그 다음에 교수절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 대로 여백의 메모도 수험서에도 한번 하고, 그럼 수험서를 읽으면서 이거는 강사님이 뭔가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교수조에 어디 있었지? 그러면 이제 하시면서 수험서에 한번 이렇게 여백에다가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한번 써보고, 그리고 교수조 가지고 와서 해당하는 똑같은 부분, 동일한 파트에서 교수조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 가지고 와서 쓸 수 있을지 한 번 더 보시고 교수조에도 여백에 메모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여러분들 교수조를 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뭐 눈팅 막 이런 거 하시면서 조금 보셨겠죠? 교수절을 읽으면 좋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뭔가 직접적으로 말해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럼 교수절을 읽으면 왜 좋은지, 교수절을 어떻게 읽어야 좋은지, 교수절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수험서와 연계하여서 수험서에 없는 부분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읽어야지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화요일날 다음 진도 범위예요, 여러분들. 그쵸? 토일 월까지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야 되고, 화요일부터 지금 뭐 할 거냐면 예습이에요. 예습. 그쵸? 그래서 화요일부터는 다음 진도 범위를 자, 대고, 연필로 줄 치면서 읽으세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자 안 대고 연필로 그냥 이제 찍찍 그으면서 보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이 이 수험서를 1년 동안 내내 매일매일 진짜 지겹도록 봐야 되는데 이가 솔직히 안 예쁘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리 약간 무심한 사람도 조금 정이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 또 그런 분이 나와요. 막 일기 가서 자기 책이 마음에 안 든대. 그러면 연기 동안 실컷 단거나 한 거를 또 일기 가서 또 막 예쁘게 막 또 막 이제 막 내가 알았다. 이제 막 여기 막 이제 내가 좋아하는 색깔 막 하고 막 이제 막 현란하게 또 단거나 다시 하시는 분이 또 나오거든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애초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자 대고 꼭 줄 치셔야 됩니다. 자 대고. 그리고 수요일 날 계속 이제 예습하시는 거예요. 줄 쳐진 부분에서 다시 핵심적인 키워드를 동그라미 해주세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연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볼펜이라든지 형광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진짜 이게 핵심인지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도 조금 확신이 아마 없으실 거고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연필로만 작업을 해주시고, 제가 나중에 적당한 때가 되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눈에 확 띄는 색깔, 형태의 그런 식으로 표식을 남겨두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다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예습을 하면서 여백에다가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약해서 적어둔다라는 게 뭐냐면, 요약이라는 거는 지금 이 본문을 완전히 똑같이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뭔가를 바꿔서 쓸 수밖에 없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꼭 해주시고 온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는 여러분들 다시 복습으로 넘어가셔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메타 언어 테스트로 확인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테스트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썼는데 수험서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교수절 읽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험서에 있는 목차 구성대로 여러분들이 교수절을 보는 시각이 생기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험서 읽고 교수절 읽고, 그래서 그 밑에 수험서 읽고 교수절 읽고 다시 수험서 읽으면서 수험서에 없는 흐름을 교수절에서 체크하고 수험서에 각필하기.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의 차례인데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할 일도 이제 여러분들 그거 하시면 돼요. 그 일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연기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 또 다른 목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되게 실질적인 목표들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약간 이제 그 태도의 문제, 약간 이제 심리적인 문제에서 한 가지 목표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어때요? 지금 노무사를 딱 공부하기로 딱 결심을 하고 오늘 첫 수업을 듣고 약간 어떤 기분이 드냐면, 저는 그랬거든요. 전 되게 착잡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 발을 딱 들여놓은 이상 이제 여기서 내가 뭔가 이 발을 내가 빼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결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아무도 뭐 여러분들한테 강제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닌 거예요. 그쵸? 뭐 내가 아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 대형 노무법인 그 법인장님이셔서 나는 이제 그 가문을 물려받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뭐 억지로 왔다.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있으면 부럽고, 있으면 부럽고,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이 농사라는 이 직업을 너무나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이 처음에 의지와 다짐이 분명히 중간에 뭔가 이제 휘발됩니다. 휘발될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 어떤 전문직 시험에서 처음에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종류의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약간 우리 이런 객관식 시험,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논술형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괴리감을 또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연기 동안 절대로 어떤 초심, 다짐을 잊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부를 몰아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토일, 월, 화, 수, 목, 금을 타이트하게 짜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하루를 쉬어버리잖아요. 하루를 쉬면 조금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루를 쉬면 진도가 이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으니까 이 진도를 커버할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하루를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하루를 더 쉬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쉬면 이틀을 쉬는 거 일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주일을 쉬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왜 제가 연기에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기에 그럴 확률이 가장 높아요. 왜냐면 아직은 발을 뺄 수 있는 시기거든요. 1기, 2기 가면은 여러분들 그때는 진짜 정신없이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연기 아직 시간도 넉넉하고 뭔가 이제 싱숭생숭하고 이제 연말도 되고 이제 그럼 내가 2023년부터 이제 하겠다. 이제 올해는 버렸다. 이런다니까 여러분들. 2023년부터 해서 그럼 여러분들 25년까지 간다니까? 26년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 끔찍하죠.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연기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단 하루도 빼먹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단 30분이라도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 저랑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기에.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가 99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99일 동안 하루에 그냥 30분만 앉아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너무 하기 싫어. 너무 하기 싫어도 30분만 앉아 있고 근데 앉아 있으면 솔직히 뻘쭘하잖아요, 자기도.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뭐라도 이제 하나는 보겠죠. 근데 보다 보면 또 봐죠. 이제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 하루도 공부를 빼놓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뭘 주는 거냐면 1기에 가서 2기에 가서 공부하는 습관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줄 겁니다. 연기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뭐냐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감을 잡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제 1기부터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전혀 모르고 1기부터 나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1기에 남들 하는 시행착오 겪고 그럼 2기부터 할 거예요? 2기에 여러분들 답안지 쓰고 50점짜리 모의고사 보고 피드백 받고 해야 되는데 1기에 내가 시행착오 겪고 나 2기부터 시작하겠다. 늦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연기에 들이셔야 되고 시행착오 지금 겪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단거나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기가 후루룩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OT가 끝났고 그래서 뒤쪽에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추천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아직 수험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 스티커를 붙이실 수는 없겠지만 그 교수저에는 인덱스 스티커를 좀 붙여두세요. 그래서 인덱스 스티커가 뭐냐면 이 각각의 이제 파트별로 구분을 지어주는 그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러면 어떻게 붙여야 되냐? 교수저 한번
이거 저거 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이것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시면 1부라고 해서 인사관리의 이론적 기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제일 위에 그래서 인덱스 스티커 해가지고 개론 이렇게 쓰고 네임펜으로 개론 이렇게 써서 거기다가 붙여두시고 오른쪽에 붙여두시고 그리고 쭉 또 뒤로 가보시면은 이제 2부 직무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7페이지에 2부에 직무관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직무라고 써가지고 또 붙여두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론, 직무, 확보, 평가, 개발, 보상, 유지, 노사, 이직까지 이 책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옆에다가 붙여두시면 돼요. 그리고 뭐 펜 같은 경우도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강사님은 펜 뭐 쓰세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모나미 플러스 펜이랑 그리고 사라사 본체 에너겔 메탈 팁을 넣으면 이게 제일 가볍고 좀 잘 나가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여러분들 답안 작성 안 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펜들을 좀 많이 쓴다. 그리고 옵텍스 케어는 이제 뭐냐면 형광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형광펜 작업이 뭐냐면 동일한 목차에 동일한 색깔로 같은 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수험서 기준으로 본다면 인사관리학 경영학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경제활동과 경영학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번 아라비안 목차로 경영활동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1번 목차로 경영활동의 기능적 차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목차와 이 목차가 같은 수준의 목차죠. 그러면은 얘를 뭐 만약에 난 빨간색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고 얘도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경영활동의 기능적 차원은 그 밑에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얘는 파란색으로. 그럼 얘는 누구랑 같은 차원이냐면 그 옆에 있는 경영활동의 관리적 차원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묶어서 얘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몇 번째 수준까지 형광펜 작업이냐면 여기서 이 아라비안 대목차 그리고 이제 1번, 2번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요 세 개 수준으로 나누셔서 뭐 얘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노란색 쓰지 마세요. 왜냐면 노란색은 나중에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형광노랑으로 우리가 이제 키워드 표시할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뭐 파란색, 뭐 빨강색, 파란색, 뭐 여기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분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또 하나는 그러면은 강사님은 이 차례를 무슨 색을 하셨냐 뭐 이렇게까지 또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하시면 되고 노란색만 쓰지 말아라. 그냥 이렇게 요거 형광펜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할 일 그거 보시고 요거 해주시면 돼요. 형광펜 작업하고 인덱스 작업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바로 집에 가셔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이 가장 의지가 넘치는 날이죠. 그래서 인덱스 스티커 구분하고 형광펜 2번은 일단 두시고 3번 하고 4번 요거 해주세요. 그래서 각 페이지에 부착해라. 요거 그 이슈 페이퍼 요약본 있죠? 그거 부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1시간 한 10분 정도, 그래서 조금 길기는 했지만 다 필요한 말들이었고 오히려 이제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돌아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쉬시고 10분 쉬시고 55분에 시작할게요. 2시 55분에.